우리 저번 시간 다시 복습해 보면은 여러분 자료 있죠? 자료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료가 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했었죠? 자, 아날로그는 여기 나온 그림처럼 여러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 값들, 이런 연속적으로 나온 값들, 정확히 숫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값들을 우리가 아날로그. 자, 반면에 이렇게 그림이 딱딱 끊어지는 것처럼 불연속적으로 정확히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디지털 정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였고,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0과 1의 이진수,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수, 0과 1로.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는 1,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 이렇게 컴퓨터가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각각의 특징들, 뭐 디지털의 특징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는 A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0과 1. 자, 이런 문자들을 숫자, 이진수로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 같은 경우는 픽셀이라고 그랬죠. 픽셀이라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은 요 각각의 이렇게 점들, 자,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인 그림이랑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인 요 픽셀이 되어 있어서 요 픽셀을 무슨 색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림도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소리 역시, 자, 소리 역시 여기 소리값의 크기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1초 간격으로 나눠 갖고 이 소리의 크기들을 숫자화 한 다음에 이 숫자를 또 이진수로 바꿔 갖고 나눌 수 있고, 이 소리 간격을 1000분의 1초로 짧게 하면 할수록 이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 자,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교과서는 54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소단원들 바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료의 수집과 관리.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 인터넷 있죠? 인터넷을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자료를 수집, 그다음에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될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겠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자,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 일기 예측, 사회현상, 과학 문제 등 어렵고, 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여러분이 수집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든 거 나와 있죠? 예를 든 거 보면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요. 자,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자, 여러분 경주로 간다 그러면은 경주는 문화재가 많으니까 뭐 유적지의 위치, 교통수단, 그다음에 날씨, 그다음에 경비 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걸 활용해갖고, 자, 인터넷을 활용해서 위치, 얘네들 이러한 첨성대, 석굴암, 선마충이 위치가 얼마인지, 어디 있는지, 그 교통수단은 어떤 거로 가는 게 편한지, 그리고 기간은 휴가를 맞춰서 언제부터 언제 갈 거고 그때의 날씨는 어떤지, 그 다음에 입장료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자, 분석하면은 이제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온 것처럼, 자, 자료 정보에, 자, 정보 있죠.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여러분 컴퓨터를 검색하고 내용을 분류하고 그 중에 필요한 거를 처리하고 그리고 얘를 보기 좋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실제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법들,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료를 수집하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전문서적.
여러분이 필요한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어디에 여행을 가면 좋은지 여행과 관련된 전문 서적, 문화재에 대한 그리고 또 여러분 설문조사 뭐 설문조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뭐 남자들이 어떠한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땐 왜 당신은 이런 이성에게 호감을 느낍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뷰. 그 다음에 여러분 과학 있죠. 과학. 자, 과학 탐구 같은 걸 할 때는 이렇게 관찰이나 측정, 실제 실험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이 중에 여러분 우리 이제 정보 시간이니까 이 컴퓨터 있죠.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를 정보를 수집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 컴퓨터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문 뭐 신문에 그날 새로운 자료들이나 많은 자료들이 있죠. 새로운 자료들, 최신 자료. 자,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전자도서관에 가면 여러분 또 논문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공공 데이터라는 거는 공공기관. 자, 우리 뭐 여러분 구청, 뭐 도로교통공단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걔네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듯이 여러분 공공 데이터도 역시 포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나 무료로 공공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서비스 같이. 그래서 여러분 뭐 교통 맵 있죠. 대중교통 맵 같은 경우는 학생이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고 이런 버스들에 언제 오는지 그 실시간 정보를 얻어내갖고 만든 앱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이러한 공공 데이터들이 무료로 접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공공 데이터 포털에 여기 있고 서울과 관련된 것도 여기 있고 문화와 관련된 건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하면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 뭐냐면은 설문조사도 여러분 요새 구글 있죠. 구글 설문조사를 이용하면 되고 관찰이나 측정도 컴퓨터로 이용해서 센서랑 연결을 하면 되겠죠. 실험도 여러분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필요 없는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검색해서 이런 실험. 이 안에 센서들이 다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분류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봅시다. 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자,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또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들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이 목적에 따라 잘 분류할 수도 있어. 여러분 엑셀 알죠? 엑셀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은 데이터를 잘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로 수집할 수 있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매우 다양하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냐면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응용 소프트웨어의 스프레드시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엑셀 있죠? 엑셀 요새는 한셀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응용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컴퓨터를 특정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여러분 윈도우도 일종의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글 작성할 때 워드 프로세서, 그림할 때 엑셀 그림판. 그래서 여러분 앱에 있는 모든 아이콘으로 된 앱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응용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 여러분 엑셀 같은 거를 스프레드 시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트가 표예요. 스프레드가 펼친 거고. 그러니까 펼쳐진 표 모양으로 된 거를 그래서 계산도 되죠. 그런 것들을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중에 스프레드 시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예를 하나 나타내 보면은 어떻게 자료 수집을 했는지 인터넷으로 식품 안전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칼로리 정보를 수집한대요. 자, 그래서 칼로리 정보를 수집했어요.
저기 포털에 들어간 다음에 음식에 따라 100g당 칼로리가 얼마인지 쭉쭉쭉쭉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포털은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죠. foodsafetykorea.go.kr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자료 수집, 뭐 여러분 뭐 쉬운 말인데 그래도 용어가 나왔으니까 자, 자료 수집이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뭔가 분석했어. 근데 그 자료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분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거. 말 그대로 여러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얻었어요. 여러분 식품 안전 거기 사이트에 식품 안전 정보 포털에 들어가고 자료를 얻었어요. 자, 어떠한 자료를 얻었냐면은 뭐 자료를 얻어갖고 자, 자료를 이제 분류했어요. 어떻게 분류했냐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분류했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래서 식사 시간, 자, 음식 어떤 걸 먹었는지, 또 어떤 걸 먹었는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칼로리 정보를 여기다 결합을 해갖고 섭취한 음식의 총 칼로리를 구할 수 있겠죠? 각각의 얼만큼 칼로리가 얼만큼 되고, 아까 식품 안전 정보 포털에서 얻은 값을 치고, 여러분이 얼만큼을 먹었는지 대입을 한 다음에, 자, 요건 계산식을 쓰면 되겠죠? 얘랑 계산하는 계산식을 여기다 쓰면은 엑셀에서 저절로 이렇게 총 값을 다 계산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 분류란 말도 또 나와 있는데요. 뭐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유형별로 날짜, 사용 목적 해서 이렇게 분류한 것들 있죠. 자, 그래서 뭐 여러 번 또 이거를 분류할 수 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적 처리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엑셀을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얘네들을 자, 어떻게 자, 저장할 것인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얻었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잘 저장을 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자, 어떻게 좀 넘어가 보네. 관리하고 공유하는지. 자,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관리할 때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아주 편해요. 아까 우리 엑셀 같은 걸 쓰면 된다고 그랬죠?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자료를 공유할 때는 여러분 전자우편. 이메일로 보내줘도 돼요. 특정 사람에게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블로그, SNS, 위키, 여러분 뭐 트위터, 페이스북 그런 데다 올리면 되겠죠? 소셜미디어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타인과 공유하여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 그래서 누구나 다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료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관리를 하면 아까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여기 참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또 뭐가 있냐면 자료 공유 및 협의 올피나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 클라우드가 뭐죠? 구름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빗방울이 구름에 모여 있듯이 여러분 정보를 이런 구름과 같은 곳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있죠. 구글 드라이브 또는 여러분 드롭박스라고 삼성에 있는 드롭박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윈도우에 있는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예요. 이 업체들에서 인터넷에다가 여러분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이 구름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뭐 방대한 양은 유료로 하지만 여러분이 쓸 만큼의 자료들은 대부분 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구글 드라이브는 한 20기가 정도 줄 거예요. 원드라이브도 그 정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인터넷이 되는 곳에선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들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접속만 된다 그러면은 어디서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구름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름과 이렇게 무선 통신만 되면은 이 클라우드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 또 자료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뭐 오픈 오피스, 칼크, 페인트넷 뭐 잘 쓰지는 않아요. 주로 엑셀하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여러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뭐 자료의 관리하나 뭐 이런 게 있고요. 공유, 아까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드롭박스 같은 걸 얘기했었죠. 삼성에서 나오는.